책을 쓰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진도가 도무지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되신다면 책 쓰기 순서부터 확인해 보세요. 다시 술술 진행되는 쾌감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무작정 1페이지 원고부터 쓰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써도 되나? 지금 내가 제대로 쓰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생각이 떠오르면서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책 쓰기 순서를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고 오늘 해야 할 부분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과 지식, 그리고 잡다한 생각들이 먼지처럼 켜켜이 쌓여서 글 쓰는 게 막혀있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요. 정리가 안 된 생각과 경험이 글 쓰는 입구를 막고 있으면 할 말이 문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막히게 됩니다. 커서만 깜빡이는 시간이 10분, 20분, 30분으로 늘어나고 과부하가 걸려서 나는 책 쓰기는 글렀구나 하고 포기하게 되죠. 제가 그렇게 2번 책 쓰기를 포기했었습니다. 반대로 책 쓰는 순서만 바로 잡고 이 순서대로 밟아 나가면 내가 할 말이 나오고 문장력을 높이지 않았는데도 원고가 쭉쭉 나와서 초고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갈아엎는 일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책 쓰기 순서를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는 왜 글을 쓰고 싶은가? 나는 왜 책을 쓰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단순히 책을 쓰고 싶다, 작가가 되고 싶다, 여기에서 더 들어가면 좋습니다. 책을 쓰고 출간까지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짧지 않고 길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지고 현타가 오는 순간들도 있는데 내가 책을 쓰고자 하는 이유가 명확할수록 이 책 쓰기를 완주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왜 책을 쓰고 싶은가? 두 번째, 누구를 위해서 책을 쓰고 싶은가? 세 번째, 그 독자가 내 책을 읽고 무엇을 얻어가길 바라는가? 네 번째, 나는 이 책을 출간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다섯 번째, 이 책을 출간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결과는 무엇인가? 그래서 책 쓰기의 첫 번째 순서는 책을 쓰는 이유입니다. 네, 책 쓰는 순서 두 번째는요. 내 책이 무슨 책인지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단순히 직장 생활에 대한 책, 육아에 대한 책, 이렇게만 하면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세 가지 질문으로 좁혀볼 텐데요. 네, 첫 번째 질문, 나는 어떤 사람을 돕고 싶은가? 책은 독자를 돕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어떤 사람을 돕고 싶은지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단순히 직장인이라고 하기보다는 퇴사를 고민하지만 무엇부터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30대 직장인 김철수 씨, 이런 식으로 좁히는 게 좋죠.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사람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가? 사람들은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해 책을 찾기보다는 내가 겪고 있는 불편함,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독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리합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질문은요. 나는 그 문제를 무엇으로 풀어줄 것인가? 여기에서 나의 경험, 내 지식,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리하면 책의 컨셉은 누구에게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이것을 정리하면 선명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를 고민하지만 무엇부터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30대 직장인 김철수 씨에게 내가 직접 겪은 이직과 커리어의 경험과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을 전함으로써 퇴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책,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게 정리되면 책이 산으로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한 문장을 이렇게 포스트잇에 기록해서 벽에 붙여놓고 계속해서 보면서 작업을 해나갈수록 좋습니다. 네, 책 쓰기 순서 세 번째, 목차를 만드는 건데요. 목차는 책의 설계도입니다. 집을 짓기 전에 도면을 먼저 그리는 것처럼 글을 쓰기 전에 목차를 그려야 합니다. 목차를 미리 써둬야 책이 방향을 잃지 않고 책을 집필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목차의 순서대로 책을 기록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목차를 어떻게 만드냐? 첫 번째는 꺼내기입니다.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모조리 꺼내놓는 겁니다. 30개도 좋고 40개도 좋고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괜찮은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나중으로 미뤄두고 일단 무작정 꺼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꺼내놓은 질문들을 비슷한 것끼리 묶어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묶인 덩어리들 하나하나가 책의 챕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자가 읽기 편안한 순서로 이 묶음들을 배치하고 또 그 안에서도 배열을 정리합니다.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기본에서 응용으로, 아니면 실제 행동 순서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책의 주제와 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네 번째는 이제 목차대로 글을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무작정 이제 문장을 시작하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뼈대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목차라는 설계도를 짓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각 파트별로 그 글 한 편을 채우는 뼈대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한 편의 소설에 기, 승, 전, 결이라는 순서가 있는 것처럼 책 한 편 안에서도 책의 글 한 편 안에서도 순서와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문장부터 쓰기 전에 글의 뼈대부터 세워야 하는데요. 글 한 편을 채울 수 있는 구조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작,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두 번째 전개, 무엇을 말할 것인가? 세 번째 마무리,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독자에게 남길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실용서라면 독자에게 제안할 수 있는 행동 계획이 나와주면 좋겠죠? 글의 뼈대를 먼저 정해놓고 글을 집필하면 퇴고할 때도 갈아엎거나 하는 일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다섯 번째, 드디어 초고를 씁니다. 글의 뼈대에 맞게 문장을 채워가는 겁니다. 근데 초고에서 중요한 거는요, 절대로 잘 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초고는 일단 생각나는 대로 다 꺼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겁니다. 다만 글의 뼈대에 맞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퇴고입니다. 내가 앞에서 쓴 초고를 이제 독자가 읽을 수 있는 글로 고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다섯 번째 순서였던 초고에서는 절대 고쳐 쓰지 말고 일단 무작정 꺼내놓고 퇴고 단계에서 이 책의 목적과 컨셉에 맞게 그리고 독자가 읽기 좋도록 표현을 바꾸고 불필요한 문장은 빼고 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글로 고쳐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퇴고가 다 마무리되면 이 글을 출판사에 투고를 하고 또 출판사에 넘긴 다음에도 출판사 퇴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출판사의 담당 편집자와 소통하면서 진행하게 되고 출판사 퇴고까지 마치게 되면 이제 출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순서를 알아도 책 쓰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각 순서마다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관련된 도서 또는 강의를 찾아보시면서 내가 막히는 부분에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책 쓰기를 돕는 여러 가지 강의도 많고 유튜브나 책들도 굉장히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책 쓰기에 관련된 책이나 인강 그리고 그 외에 또 강의도 들어가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녹화가 된 온라인 인강 같은 경우는 강의를 다 듣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았더라도 막상 제가 책을 쓰려고 하다 보니 질문을 하고 싶지만 질문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별도의 피드백이 포함된 과정들은 피드백을 받거나 했을 때 또 추가 비용을 많이 내야 되는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고 나서 출간할 때까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AI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을 AI와 상의할 수도 있는데 AI와 상의를 하다 보면 AI가 주는 답이 정말로 최선의 답인지 오히려 더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고민될 때도 있는데요. 혼자서 책을 출간할 때 멈추시는 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멈추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한 정보와 함께 끝까지 실행해서 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한테 필요했던 과정을 직접 열게 됐는데요. 제가 책 쓰기 관련해서 어려웠던 부분들, 그리고 이 강의, 저 강의 들으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책 쓰기 정규 과정을 열게 됐습니다. 책 쓰기는 단순히 재능과 글솜씨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순서와 방법을 제대로 알고 그대로 실행하면 글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책을 출간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과 막히는 부분들이 있을 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자이언트 북 컨설팅에서 책 쓰기 정규 과정을 듣고 배우면서 알게 됐고, 이 부분을 저 혼자만 알기보다 다른 분들과도 나누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돕고자 책 쓰기를 돕는 코치로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휘릭북스 책 쓰기 정규 과정은 줌 온라인으로 주 1회 책 쓰기에 필요한 순서와 템플릿, 그리고 필요한 노하우와 방법들을 다 알려드리고 책의 목차와 제목, 부제목까지 다 제가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수강생 여러분들은 그 목차에 맞게 글만 쓰면 되는데 그 글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어떤 구조와 템플릿으로 쓰면 되는지는 책 쓰기 정규 과정에서 다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 파트마다 고민되는 부분들은 저와 1대1 코칭을 진행해서 다 막힌 부분은 뚫어드리는데, 이 코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코칭을 할 때마다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수강료를 결제하시면 1대1 코칭이 제한이 없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목차와 초고, 그리고 퇴고, 그리고 마지막에 출간 퇴고하고 이 책이 출간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함께하고, 이 책이 출간될 때까지 함께하고 이 돕는 과정에도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 쓰기 정규 과정에 오셔서 뭐 3권을 내시든 10권을 내시든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 번 수강료를 결제하시면 제한 없이 무료로 재수강을 하실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멈추시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돌아와서 이 과정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혹시 혼자서 개인적으로 책을 쓰는 과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에 고정 링크를 통해서 한번 이 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책 쓰기 순서. 네, 첫 번째, 내가 왜 이 책을 쓰고 싶은지 정리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지 정리합니다. 세 번째,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 질문들을 정리하고 묶어서 목차로 만듭니다. 네 번째, 글의 뼈대를 잡습니다. 다섯 번째, 정리한 뼈대를 토대로 초고 글을 씁니다. 여섯 번째, 초고 글을 고쳐 쓰는 퇴고를 합니다. 순서와 방법을 알면 누구든지 재능의 유무와 상관없이 책을 출간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가다 보면 책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는 이해했지만 막상 해보는 부분에서 어렵고 막막하실 수 있죠. 그런 분들은 나에게 맞는 책 쓰기를 도울 수 있는 책이나 강의, 아니면은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유튜브 영상들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의 기획부터 목차, 그리고 모든 출간까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휘릭북스 책 쓰기 정규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강의 안내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책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꼭 책으로 출간하는 데까지 완주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책 쓰기와 관련된 도움되는 내용들을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책 쓰기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해서 필요하고 도움되는 정보들 받아가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책 출간에 가까워지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